의미의 시대. 세스 고든이 제시하는 일과 일터의 새로운 돌파구. 의미의 시대. 세스 고든은 세계적인 마케팅 구루이자 비즈니스 전략가,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다이렉트 마케팅의 선두 주자인 여여다인을 설립해서 AT&T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의 온라인 프로모션 기법을 전파했다. 이후에 야후의 마케팅 담당 부서장,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스키드의 CEO로 활약했다. 늘 시대를 한 발 앞서가는 혁신적인 마케팅 기법을 제시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 다이렉트 마케팅 협회 명예의 전당, 2018년 미국 마케팅 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만의 인사이트를 글과 강연을 통해서 아낌없이 공유한다. 블로그, 타임에서 또 보랏빛에 속아온다. 또 마케팅이다. 리치핀,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에서 찬사를 받으며 37개국에서 번역되어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했다 했고, 옹기리는 박세연 거래대 철학가를 나와서 글로벌 IT 마케터 매니저로 일을 했다. 책이 또 여러 가지 있었네요. 의미의 시대. 세스 고든이 제시하는 일과 일터의 새로운 돌파구. 다른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창조하기 때문이다. 세 가지 노래 등등의 제목이 있는데요. 이 책에 쏟아진 찬사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구루 세스 고든은 새로운 시대의 경영을 상징하는 키워드 의미로 꼽히고, 난 니들로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에서 의미를 찾는, 때때로 허서스러운 일로 여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일에서 재미를 찾고, 또 의미를 찾는 사람은 불편하다. 등등 이렇게 추천하는 글을 썼군요. 마케팅의 구루,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 관심 있는 사람에는 어쩌든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일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신이 상사라면 아무도 실망하고 혼란을 느끼며 극심한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은 놓친 기회와 허물어진 약속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그것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무심결에 내린 판단, 서로에게 강요하고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끔찍한 반사작용 때문이다. 우리는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데 점점 더 능숙해지고 있다. 이 책은 걸림길에 가는 모두가 내려야 할 의사결정에 관한 짧은 책이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대로 모습을 드러내지만 선택은 똑같아. 그것은 이끌고 중요한 일을 만들고 또 운 좋게도 관심 있는 사람과 함께 창조할 때 나타나는 마법을 발견하는 일이다. 우리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다. 사실 이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쓸모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우리는 누군가 겪었을 최고의 일자리와 모든 소비자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창조할 수 있다. 회복력, 유연하고 탄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과 상사를 실망시킨다. 그리고 그들 역시 우리를 실망시킨다. 우리는 얼마든지 팀으로 잘할 수 있고 이끌 수가 있다. 우리의 경험한 최고의 일자리는, 자신의 직업을 설명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모든 동료가 똑같은 방식으로 느낀다면 조직의 투자자나 고객 혹은 구성원이 된다고 상상해보자. 나는 굳이 그 개국에 있는 1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최고의 일자리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했다. 나의 성취에 놀랐다.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팀은 중요한 것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했다. 나는 성취에 놀랐다 하는 게 가장 높고,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팀은 중요한 것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나를 존중했다는 것이 가장 높은 성과, 비교 대상이 없다. 그렇다.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돈. 그래서
비교, 우위. 그런데 누군가 경험한 최고의 일자리를 창조한다면, 사라졌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워할 조직을 세운다면,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배경음악이 아닌 모차르트 1장에서 3가지 노래, 물에 빠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구주의 원이다. 성장의 노래. 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해지면서 꽃이 필 때에 벌집은 활기를 띠기 시작한다. 모든 벌은 질서 있게 일하며 최대한 많은 꿀을 모아서 벌집으로 가져온다. 그러면은 여왕벌 무리는 알을 낳기 위한 특별한 방을 짓는다. 그들은 여왕이 그곳에서 알을 낳도록 하고 로열 젤리로 아낌없이 영양분을 공급하고 그 알이 또 다른 여왕벌로 자라게 한다. 이제 성장의 노래를 부를 무대가 모습을 드러낸다. 저자이자 양분가인은 제컬리 프리머는 꿀벌의 생애정에서 사람들이 정정 못 보고 지나치는 마법의 순간을 주제로 글을 썼다. 새로운 여왕벌이 탄생할 때 기존의 여왕벌을 비롯하여 벌집에 거주하던 절반의 벌들이 무리를 지어서 떠난다. 수만 마리의 벌들이 순식간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은 채 함께 날아간다. 그들은 더 작고 어린 벌들과 새로운 여왕에게 먹이로 가득한 집을 내어 주고 떠난다. 무리지어 날아가는 벌들이 빚어내는 소리는 황홀하다. 무리는 정확하게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기회와 성장을 찾아서 떠난다. 그리고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뭇가지를 발견하고는 밀집된 공 모양으로 뭉쳐 서로의 원기를 유지한다. 그러고 나면 정찰대를 파견해서 80척을 따르는 지역을 탐색하며 벌집을 지을 새로운 장소를 찾는다. 무리는 며칠 안에 새로운 거처를 정해서 새로운 벌집을 지어야 한다. 아니면 모두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실로 영감은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벌들은 협력과 질서, 관계를 통해서 아무런 지도 없이 거처로 옮기는 도전을 감행한다. 이런 성장의 노래가 없다면 벌집은 언젠가 숨이 막혀 시들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바로 지금 많은 이가 비슷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전의 노래. 물론 인간은 벌이 아니라 그렇지만 벌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창조를 힘들어하며 좀처럼 베풀지 않는다. 벌은 인간처럼 벌집의 온도를 37도 가까이 유지해야 한다. 추위가 닥칠 때 벌들은 함께 웅크려 몸을 떨면서 열기를 만들어낸다. 더위가 찾아오면 서로 떨어져서 공기 순환을 용하게 한다. 그러나 외부 환경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때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된 벌들은 수면 상태에 돌입해서 움직이지도 반응하지도 않는다. 우리 문화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세계 경기 침체와 팬데믹의 확산이 혁신과 관계를 억누르고 있다. 사람들은 집을 피난처로 써먹고 긍정적인 전진을 위해서 남기던 에너지를 대부분 소진해버렸다. 이와 같은 본능은 일터도 지배하고 있다. 전쟁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불안을 느낄 때 사람들은 그만두고 업무 전화하고 최대한 적게 일하면서 단지 잘리지 않기만을 바란다. 적어도 더 나은 일자리를 발견할 때까지 말이다. 피로 불만족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는 생산성을 흔들고 업무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린다. 사람들은 성장이 아닌 안전을 추구한다. 생존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성장과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감정노동이 더 힘겨워진다. 의미의 노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안전을 향한 욕망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우리는 업무적인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주어진 일을 처리하는 것 말이다.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대 시스템을 구축했고 동시에 그 제품과 서비스를 팔기 위해서 결핍에 대한 인식과 시기심을 퍼뜨리고 있다. 꿈과 영혼을 포기하면 사회적인 지위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한다. 적어도 포기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아마도 반세기 전에는 그 약속이 통했겠지만 지금은 공허하게 들립니다. 우리에게는 대안이 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성장이자 더 나은 안전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일이다. 그 일은 차이를 만들고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의 노래다. 의미의 노래는 자동화나 기계화 할 수 없고
외주로 돌릴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이 하도록 만든다. 또한 그것은 인류와 함께 불러야 할 노래이다. 2장에서 의미를 향하여 의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창조한 정교한 일,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일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자율성은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주고 스스로 어디에 기여할 것인지 선택하기를 허락한다. 책임과 권한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자율성은 사람으로 통제받는 단순 업무와 상반된다. 전원성은 자율성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접받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존중받고 최대한 친절한 대우를 받게 한다. 그러나 결국 투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산업 시스템은 우리에게 자율성과 전원성 모두를 앗아가고 있다. 기업은 무엇을 원하는가? 존 헨리는 철도 산업에 종사했다. 그는 바위를 폭파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는 일을 담당했다. 미국 심리학자 닐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기 드릴 기업의 직원이 작업 현장에 드릴 가지고 왔을 때 존 헨리는 드릴을 거부했다. 그는 자기 일에 강한 자부심이 있었고 기계가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않으려고 했다. 헨리는 기계와의 대결에서 승리했다. 적어도 그의 노래에서는 말이다. 그러나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는 탈진으로 사망했다. 더 많은 희생을 대가로 얻은 그는 승리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그때부터 인간의 노동은 기업가들이 개발하는 기계를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새로운 기계가 개발될 때마다 자리를 뺏긴 노동자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기계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일자리로 넘어가야 했다. 2023년엔 지금 기계는 호텔에서 일하는 로봇, 주식을 거래하는 알고리즘, 사파를 그리는 엑스레이를 판독하는 기계학습 시스템의 영역으로까지 확장했다. 이제 기업이 요구하는 바가 변했다. 갑작스럽게 말이다. 기업은 기계가 할 수 없는 반자동화된 업무를 처리하는 값싼 노동력이 아니라 대단히 희귀한 두 가지 자원을 찾고 있다. 그것은 바로 창조성과 인간성이다. 그 두 가지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인간을 대하고 전력을 수입하고 통찰력을 발견하는 일과 관련이 있다.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지금만큼 그 선택이 확실했던 적은 없었다. 산업자본주의는 권력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고자 한다. 시장자본주의는 문제를 해결해서 돈을 벌어들이고자 한다. 산업자본주의는 기계시대의 놀라운 생산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먼저 기계를 가동하고 모든 것을 기계로 전환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장한다.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와 자연스러운 독점을 통합해서 권력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다시 권력을 휘둘러서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더 강력한 권력을 창출한다. 이 잔인한 과정에서 상사는 직원을 가혹하게 대하고 빅테크는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감시하고 전 세계 공장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에 직면했다. 기업은 수익을 통해서 권력을 추구했다. 권력에 비전한 부정적인 결과는 서서히 실체를 드러냈고 이제 모두가 알아볼 수 있다. 사람들은 기준을 세우거나 타협하고 재조정했고 결국에는 인간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기쁨을 상실을 받아들였다. 이런 과정이 다시 시작될 때 매몰 비용은 사람들의 기준을 이동시킨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 받아들였기에 다시 적응하려는 유혹을 느낀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는 대신에 과거의 선택을 두둔하며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시장자본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일자리와 가치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끝없는 작업이다. 시장자본주의자들은 소비자에 대해서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대신에 그들은 소비자를 위해서 급변하는 시장의 노동 노력을 통찰력을 가져다 주고 있다. 갈림길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맥도날드는 안전하다. 맥도날드와 패스트 경금은 언제나 특정 범주 두 길을 동시에 가는 도전. 오랫동안 모두를 위한 여지가 존재했다. 산업 의미는 불편하다.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개발했다. 의사소통, 생산, 확장을 위한 도구이자 자신의 지혜를 활용해서 다른 일을 위한 가치를 만드는 도구. 하지만 이 도구를 잘 활용하려면 상사, 직원, 소비자로서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극단으로부터 배우기. 조직의 극단에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지를 알아볼 수 있다. 먼저 모든 근로자를 상시 감시하고 모든 업무를 최대한 세밀하게 구분하고 가장 저렴한 업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조직을 구성할 수가 있다. 다음으로 모든 직원이 참여하고 업무와 장소를 유연하게 관리하며 소유자와 밀접한 방식으로 조직 전문에 걸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대부분 조직은 이 양극단의 중간에 위치한다. 여기서 기술과 경쟁은 조직들을 첫 번째 극단의 방향으로 거세게 밀어붙인다. 반면에 공동체 변화 가능성은 조직들을 두 번째 극단으로 몰아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할지 결정 내려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르치고 세뇌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여러 세대에 걸쳐서 열심히 구축했던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그 대답은 우리가 선택해야만 한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선택.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들자. 반미를 주제로 한 칼 세의 책에서는 Let's get real or let's not play. 현실을 직시하고 뛰어들자는 모든 관리자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직원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 시스템, 조직의 목록은 끝이 없다. 이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완전히 다른 의의와 시스템 범주가 존재한다. 이를 그래서 코칭이나 멘토링, 스프링이라고 부른다. 마케팅에서 나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시작할 때 비롯되는 힘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복싱 코치에서 얼굴을 얻어받기 위해서 체육관을 찾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스파링 상대에게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 차이는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살인해서 말하는 법을 잊었다. 점수도 체크 표시도 배지도 없다. 나는 당신의 을 책임지지 않고 당신을 이용하지도 않는다. 다만 당신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뿐이다. 당신은 내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말한다. 당신은 자신의 의지와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약속한다. 나는 나타나서 불을 밝히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스파링하고 당신에게 도전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당신만큼 열정적인 사람들과 한 팀을 이루도록 쉼없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뛰어들지를 말자.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의 유형은 생산활동에 참여한 개인적인 창조적인 일이 있다. 공동체와 단체의 일이 있다. 대기업에서는 혼자 그 세 가지 일을 모두 해야 된다. 산업적인 일은 종종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올리는 것이다. 관리, 생산, 테스트, 검사, 연봉 인상, 보너스, 해고 통지, 상사 비하기, 조정안, 사직. 자, 우리는 특정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검사하고 측정한다. 그리고 직원들을 신뢰해야 할 필요성을 제거해 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소비자, 특히 중요한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전부다. 그러나 산업시대의 종말과 컴퓨터의 등장은 방정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도구는 효율성을 높인다. 하지만 가치는 변화로부터 인간성으로부터 의미와 함께 오는 대단히 드문 형태의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바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 노동이다. 15. 우리는 어떤 유형의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래서 이 일은 분명하게도 교육 제도와 채용 업무 그리고 우리의 경영 철학이 기능하게 한다. 그러나 관리와 감시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적인 일은 우리가 실제로 꿈꾸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아니다. 아이들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선생이 따르고 소비하도록 교육하는 일은 여러 세대가 계속해왔다. 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 주식시장의 성과나 수익성을 내볼 때 우리는 항상 똑같은 대답을 확인하게 된다. 더는 성장과 장기적인 수익이 나오지 않는다. 고객 서비스가 뛰어난 기업은 이미 인간성을 받아들이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생산성은 어제보다도 오늘 얼마나 더 빠르고 값싸게 자랄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기준이었다. 컴퓨터 아웃소싱이 이런 기준을 바꿨다. 이제 산업적인 일은 바닥을 향한 경쟁이 되어버렸다.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위해 기업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산업적인 활동을 더 값싼 것으로 아웃소싱하면서 최대한 자동화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스톱워치를 가지고 사양에 따라서 생산할 수 있다면 왜 굳이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말인가? 아웃소싱은 원래 더 싸거나 덜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업가들이 국제적인 경계를 활용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선택권이 있을 때에 지친 근로자는 산업적인 일을 회피한다. 다른 누군가가 그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노력을 투여하지 않으려 한다. 산업적인 일은 운 좋게도 선택권이 남은 이들에게 첫 번째 선택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 수단이다. 실질적인 가치는 더 생산성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준 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의 상호작용, 혁신, 창조적인 해결책, 유연성, 속도의 힘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모두를 위한 기회는 차이를 만들기 위해 뛰어든 열정적인 사람들이 투자하는 감정노동이 있다. 이것이 바로 뛰어난 조직이 만들어내는 경쟁 우위이다.